신임 일본 총리를 선출할 임시국회가 이달 하순에나 열린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 간 연립구성 합의가 늦어지면서 임시국회가 애초 예정한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도 보수인 공명당은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목하며 연립 정권을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와 자민당이 15일 소집은 단념했다며 현실적으로 20일 이후로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신형 자민당 역사상 처음 여성 총재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출발이 좀 연립정부 구성 때문에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자민 공명 연립정부가 원래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예. 다카네 사이 다카이치 사나이 이제 총재가 당선이 됐는데 네. 뭐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극우 성향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공명당은 극우는 아니고요. 이제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사나이 정부가 좀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서 그런 거 좀 자제해달라 요청을 했고,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 그 정치자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 문제가 투명하게 자민당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정치와 돈을 분명하게 구별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네.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명당 대표가 연립여당 유지하기 위해서 자민당과 합의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총재가 되면은 다수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자민 공명당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공명당에서 발을 빼게 되면은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 선거를 다시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예. 이제 과반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의원과 참여연에서 각각 과반을 확보해야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없고 예. 연립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명당에서 지금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자민 공명당이 출범하기 전부터 지금 삐걱거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강경 보수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당선됐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이번 달 중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직에 오를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일명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일본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가 됐습니다.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결국 경쟁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이로 꺾었습니다. 올해 64세인 다카이치 총재는 10선 중의원 의원입니다. 자민당 유력 인사 중 보기 드문 비세습 정치인으로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상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팬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신임 총재. 취임 일성으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포기하며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嬉しいというよりも、本当にこれからが大変なことだ。皆様と一緒に力を合わせて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山ほどある。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쯤 열릴 걸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전후 사상 첫 여성 총리로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만큼 국정 운영 과정에선 적극적인 안보, 경제 정책을 펼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등 아베 내각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전망입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여온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오는 28일쯤 정상회담을 할 걸로 전해졌는데 아베 전 총리 같은 밀월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직에 오를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는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입니다.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협력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전후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앞두고 일본 시민들은 새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총리 취임 후 한국 등과 마찰을 빚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나옵니다. アジア関係がちょっと心配ではありますけれど、そこはうまくやっ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と期待はして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강요 시절부터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역사인식의 극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일 뿐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それぞれの国のために従事られた方のご遺礼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만약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재임 중 참배를 강행한다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배한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영토 문제에서도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의 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자고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배려하는 것처럼 다카이치 총재도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예상대로 총리로 취임하면 한국, 중국 등과의 외교 정책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외교 분야에서는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이 없어 외교 수완이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보수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균형 있는 정치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 구축도 중요한 외교 과제라고 봤습니다.